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은 들썩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초보 주린이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를 하기에는 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또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있다 보니까 오늘 수급도 비어 있는 거거든요. 내일 청약 신청하실 분들은요. 오늘까지 꼭 계좌와 예수금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또 벌레를 잡는다고 하죠.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나머지 테마들과 또 전략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또 내일장 공략 업종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 함께 하실 텐데요. 임상현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셨는지 이슈와 특징주들 분석을 해주시죠. 예. 자, 오늘은 양시장 다 모두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수 차트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부분들은 현재 추세로 이제 보시면은 하단선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닿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조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코스닥의 차트도 이제 추가 하락이 약간은 열려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차트적으로는 그러고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장 모멘텀, 이 수급 공백이 이제 생각보다 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해소되고 FOMC 해외 결과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대략 25일 정도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만 급락은 대략적으로 멈춰주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이슈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 또 타 종목 수급 공백 급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관련주는 지하이텍, 나인테크, 나라의 MMD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고 특히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는 KT서브마린 이런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올랐고 이와 함께 이제 우원개발이라든가 특수건설 장중에 한번 현재 급등락이 좀 돼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 때문에 이제 장비 업체 프로이천, 성우하이텍, 원희아이피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제 지하이텍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사파 십자도징하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갔던 그 내역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이 부분으로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수혜주이기 때문에 현재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특징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화승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화승 코퍼레이션도 현재 이거 나이키의 하청업체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고무제품 관련된 사업 부분 통해서 현재 자동차 전장 부품 신사업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애플카 수혜주로 잘 봐야 된다.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크게 올랐는데 화승 코퍼레이션 부분들은 오늘 크게 올라서 음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끝나지는 않은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셔도 현재 내일이나 모레 좀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개 부분들은 지난주 특징주로 언급을 했는데 추가 급등을 했던 종목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바이오리디스가 9%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장중고가는 19%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 BLS H01에 대한 임상 이상 신청을 했다는 그 모멘텀들인데 지난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나와주지 않고 있지만은 조만간 한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 때문에 어제 한번 그 지난 주말에 상한가 오늘 급등 이렇게 해줬는데 요거는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또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항암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매수 시점이 오면은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다. 오늘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지금 하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엔리능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교육 관련된 사업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갭상승의 음봉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갭상승의 시가의 음봉에 해당이 좀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 테마적인 요소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탄생파동의 조건을 갖추어줬고 장중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엔리능률은 물론 이제 특징주라서 추천주는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이 괜찮다. 특징주 중에서 이제 차트 우량주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리능률도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이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저평가 순환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직 급등을 해주면 어떤 애플카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회자가 될 수 있겠죠.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갭상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구르기 국면이 지금은 양중 조정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략을 하시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N자형 모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주 중에서 현재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은 현대중공 계열의 태양광 업체인데 새롭게 이제 계열 분리가 좀 돼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현재 풍력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제대로 바람이 불지 않는다 또는 대체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찾는 부분들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하루나 2격 정도 돼주면은 숨구르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종목으로 가능성으로 관심주로 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오늘 장에 이런 특징주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임상현 위원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략주들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도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처음으로 현재 현재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 급등 뒤에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나서 많이 밀려주고 있는데 LG 이노텍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리뷰를 언급하면은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전장 부품 이런 종목군들 물론 이제 전자 부품까지 포함해서요.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테마 중에 자율주행 있죠. 현재 자율주행 부분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필수 기술인 과학기술, 그다음에 통신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대장주라 또는 대장주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LG 이노텍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다들 아다시피 애플 3령에 대한 부분들, 마그나 합작사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하고 부품 납품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런 업체들과도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술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팔방미인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 이제 LG노텍을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100% 가까이 올라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생각 외로 지속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월봉의 형태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신고가 형태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18만 원, 19만 원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세 부분들이 좀 밀어나고 있고 두 달 상승하고 한 달 정도의 이제 조정을 보였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봉의 형태로 보더라도 이런 양상들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3개월 상승 행보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가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눌림목의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종가, 그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플러스 20, 그러니까 목표가를 약간 높게 잡을 수도 있고요. 플러스 20%는 입절 종종 잡아서 여러분들이 한 대응을 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4차 혁명의 이제 대장주로서 뭘 사야 되냐 하면은 현재 개별주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면은 딱 하나만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주 팔방미는 무조건 LG노텍. 그다음에 저쪽에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게 대장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LG이노텍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 지금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전략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테마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진짜 시장이 너무 과하게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안 좋죠. 안 좋은데 딱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만 보면은 사실 이전에 여기서부터 계속했던 말이죠. 고양이를 그리러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고양이 눈 언저리에서부터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왔죠. 거의 다 내려왔어요. 사실 보던 자리를 거의 다 내려왔는데 제가 보던 자리는 여기 저점을 여기 저점 부분 있죠. 여기 2820인가 그럴 텐데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3100을 넘으러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3100은 여기서 한번 얼굴을 그린 다음에 갈 법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나스닥 차트가 너무 불안하다. 나스닥이 최소 아래로 한 10% 이상은 빠질 만한 차트를 그리고 있다 현재 라고 이날 말하자마자 그날 밤에 나스닥이 2.5%를 내리꽂았죠. 내리꽂고 계속해서 하락 부분에 있으면서 현재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일봉인데 현재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좋은 흐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채널 안에 하단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거 오버슈팅으로 봤을 때. 네.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이 좀 중요하겠죠. 오늘 내일 한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막힌다면 이대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채널이라고 무조건 3번 지지받아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3번 역시도 파동을 그리면서 받아야 되는데 나스닥은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나스닥은 사실 이 채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차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을 왔을 때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일단 채널 하단을 왔고 이 반등세에 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3,100을 좀 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따 말하자마자 이렇게 내리 꽂았듯이 좀 나스닥 차트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 사실 일봉인데 얘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올랐던 만큼을 더 올랐어요. 네. 올랐던 만큼 코로나 쇼크 때부터 올랐던 만큼을 작년에 더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차트는 올랐던 만큼 오르기는커녕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동상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나스닥 모르고 나는 미국 모르고 우리나라만 보면은 여전히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양이 얼굴이 다 그려진 다음에는 손을 번쩍 드는 그런 좀 양봉의 행렬, 양봉이 연이은 양봉들이 좀 나와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코스피만 보면은 9대 1이에요. 코스피만 보면은 상승이 9, 하락이 1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좀 차트가 다르더라도 영세계 미국 증시인데 나스닥이 10% 내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증시가 전 세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고 나스닥 흐름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트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차트는 그냥 상방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어떤 관점으로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우려감에 네. 너무 우려감에 이제 봤을 때 가족 강도 있으니까 너무 네. 우려감에 이 차트를 진짜 이리 쪼개보고 저리 쪼개보고 막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쪼개봤거든요. 네. 우리나라 차트를.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우리나라는 조정이 끝났어요, 차트가. 근데 괜히 이제 미국 리스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던 고양이 여기 내려오면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무서운 거죠. 막상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무서워요. 저는 여기서 진짜 다 몰빵할 수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참 변수다. 네. 변수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 그대로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이대로 틀어두시고 과연 여기를 돌파를 해주느냐, 돌파를 해서 채널 상단까지 가주느냐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안 좋은 흐름이다. 좋지 않은 흐름이다. 기대했던 대로 내려왔지만 막상 내려오니 너무 무섭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저도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적이 잘 없는데 반반이에요.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 매수를 강력하게 받아볼 자리인데도 나스닥이 무서우니까 반반이고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추후의 움직임까지 확실하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만 봤을 때는 여기를 당연히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보고 나서 제 시나리오에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다만 깨졌을 때 어떤 대응책을 이제는 좀 준비를 이날 하셨어야죠. 이날 제가 미국 리스크 있어서 저점 깨질 확률이 반 생겼다라고 했을 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든 계좌의 준비를 하든 준비를 하셨어야 맞고요. 일단 여기 내려와서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오늘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면 결정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보면서 한번 대응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 이런 악재가 우리 시장에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트상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은 상방을 그려 나가야 되는 때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할 때죠.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최재원 위원님에게 도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테마들 분석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대선과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대선 테마인데요. 여러 번 인물로도 가지고 나오셨고 정책으로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또 고이지 않을까 싶은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대선 테마는 고인데 네. 이제는 진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왔으니까 막바지 매매를 하기 위한 테마가 대선 테마고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좀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오늘 네네. 보면은 그 사람의 관련주가 다예요. 그냥 다. 네. 조금 한두 종목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관련주가 그냥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제가 미리 조금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아요. 대선 한 중간에 선대위를 다 해체시키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행보는 대선을 그만두겠다 이런 행보보다는 당연히 변화를 한번 깨보겠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대선의 흐름이 다시 바뀌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전에 뭐라 그랬냐? 안철수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다시 가져온다면, 지지율을 다시 찾는다면 안철수 후보는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전에 말을 했던 대로 다시 양강 구도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번 대선 테마를 말하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 녹취를 하고 제보를 한 이게 뭐가 된다는 듯이 제보를 한 기자가 좀 바본 건가 그거를 내보내는 데가 바본 건가 이런 아니면 이게 다 기획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꿔놨고 네. 그게 지지율의 급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렇게 리액션이 돼버렸어가지고 일단은 안 볼 수가 없죠. 지금은 뭐 다른 테마를 보기보다는 사실 봐야 될 테마가 오늘은 봐야 될 테마가 하나예요. 보면은 딱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이던 노루홀딩스 우, 네. 덕성 우, 애니 능률, 히림, 네. 애니 능률, 웹스, 노르페인트 우, 네. 뭐 다예요. 그냥 더 위에 덕성도 있고 그냥 다. 근데 왜 웅진, 네. 웅진 싱크빅 왜 얘는 이러고 있나 좀 생각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고점 네, 장중에 나오긴 했죠. 네. 흐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대선판 흐름이 완전 다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웅진 싱크빅도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대선 테마긴 한데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치적인 의견은 절대 아니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막바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바지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시장이 안 좋으면 어쨌든 대선 테마는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대선 막바지 가서는 네. 뭐 누가 이기든 대선이 정말 그 대통령이 돼도 관련주는 내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때 결국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를 할 때 네. 언제 하냐?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몰릴 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물량을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흐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물량 정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오늘 내일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한 2월 중순부터는 좀 조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 테마를 이야기하는 거는 다들 안철수 볼 때 다들 아무도 안 볼 때 저는 안철수를 이야기를 했고 네. 다들 안철수를 볼 때 아니다. 이거 선대위 해체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쪽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니까 다시 양강 구도로 봐야 한다. 양강 이쪽 지지율이 어차피 이쪽 지지율이니까 지지율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지지율의 성향이고 이거는 수치와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고 하시는 분들은 가서 수학 공부를 좀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숫자적인 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윤석열 후보를 좀 이렇게 관련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보라고 했잖아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는 거고 네. 조금 성견 지명이 통했다. 승부수가 통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 주었고 우리의 웅진 싱크빅도 갈 수 있지만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네. 테마주는 네.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물량을 네. 매집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물론 이 사람들도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선이라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출렁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 또 매집해서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 세력들이 올라온다면 이번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너무 막 우리 대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관련주들이 다 내려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구간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맞춰서 정리하자. 네네. 세력들한테 물량을 넘겨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우리 함께 세력과 손을 맞잡고 다른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고저 당연히 팡 네네. 터졌으니까 근데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사실 기대만큼 막 대선 관련주가 엄청 그 전고점보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궁금하기도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
고일 것 같아요. 뭐 배터리 관련주는 고죠? 네, 고인데 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심플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새로운 꿈의 2차 전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막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이고 이제 개발과 연구에 본격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2차 전지다. 전고체 배터리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테마 2차 전지 안에서도 새로운 테마 뭐냐? 원전 같은 거예요. 원전 안에서도 소형 원자로 테마가 있듯이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2차 전지가 한 단계 진화하는 우리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꿈의 2차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이제는 조금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내려올 때마다 모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단기적으로 막 엄청 막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수렁으로 빠집니다. 네. 이 시세가 진짜 시세인지 가짜 시세인지 정말 하락장이 올지 여기서 지켜주고 상승이 올지 아니면 마지막 개인들 물량 개미털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일단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 어떤 종목에 대응을 하든 간에 조금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 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내려오면 받으면 되니까 좀 그런 테마 중에 하나로 좀 편입을 시켜봤고요. 네. 관련주로서는 대표적으로 한농화성 그리고 TSI 이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CIS 이 세 종목이 제가 찾은 좀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네. 종목들 다 좋은 자리에 와 있고요. 그냥 조정 시 매수 관점 221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차트를 잡은 건 아니라서 네. 일단은 여기 221선을 기준으로 좀 아래로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모은다는 개념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아주면은 뭐 꿈의 2차 전지라는데 꿈의 뭐 배터리라는데 뭐 앞으로의 배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라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로만 봐도 깔끔해요. 굉장히 좀 물량들 진입한 구간이 깔끔하고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 2차 전지 기존에 막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죠. 걔네처럼 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시 겁내지 말고 매수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지금 현재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좋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또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리비안 관련주로 우리가 한농화성이나 CIS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이런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져오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고요. 리비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리비안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전기차는 전자 제품이에요. 차가 아니에요. 네네.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차를 만들던 뭐 그런 회사들이랑은 다르고요. 자체적으로 반도체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전자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회사들이 당연히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1등인 거고 넘사벽이고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애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누가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수 있냐? 후지넥스트에는 제가 계속해서 애플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역시나 뭐 굳이 전기차 관련주를 본다면 테슬라 관련주가 당연히 1등이겠고요. 그렇지만 조금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떠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도 주가 상승이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애플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터리랑 이 전기차는 조금 따로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비안 전기차 테마와 또 오늘 소개해 주시는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테마 분석을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답장으로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더욱더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전백승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46전 31승 기록하고 있고요. 승을 챙겨간 종목들은 제외하고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커데즈 컴바인,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동국제강, HK 이노웬 이렇게 담겨 있고요. 또 팜스토리, 웅진싱크비 아쉽게도 아까 또 리뷰를 해주셨고요. 아스트, 아난티, 파인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HMM, 넵튠, EDGC, 아모센스 이렇게 종목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다가요. 암호센스를 보니까 이거 승 달성하는가 싶었는데 아쉽게 또 몇 호카 차이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암호센스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선 충전 차량용 충전기 관련주 이쪽으로 조금 뭐 사업을 확대한다, 투자한다 얘기가 있으면서 봐야 된다. 차가 있으면 당연히 충전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거는 테마 분석 때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때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드렸고 조정이 충분히 나왔길래 어제 좀 슬슬 턴하는 움직임이 보이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턴하고 있고 뭐 바로 가든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가든 어쨌든 갈 겁니다. 어쨌든 갈 거고 오늘 같은 장에 이 정도 선방하면은 간다는 얘기예요. 네.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를 할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오늘 좀 지수도 영향 받았고요. 네, 지수 영향을 받은 종목들 말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른 것들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두시면 되고 네. 좀 대응이 필요한 것들 뭐냐? HK이노에. HK이노에. HK이노에는 제가 특별히 트레이딩 뷰까지 틀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현재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GG 라인 위로, 저항 라인 위로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 여기서 정리한 물량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수익권의 물량 반절 정리, 추가 매수한 물량 정리해서 익절했죠. 익절하고 추가 매수를 아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때마다 제가 원하는 흐름이 오지 않았어서. 네. 그런데 현재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이거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한 이유를 이제는 곧 아실 게 이거 아무리 봐도 일봉상의 RSI 지표를 봤을 때 이거 다이버전스 만들러 내려올 수도 있겠다. 거래량도 흐르고 있고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현재 거래량도 줄고 있고 이거 저점 살짝 깨면서 다이버전스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일단 1차 조건, 저점은 깨졌죠. 저점은 네. 깨졌고 RSI 지표는 멀쩡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때 정리했던 물량을 다시 여기서 참 트레이딩은 편한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번 주에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일봉상의 컨펌이 나려면 일단 바로 이렇게 저점을 깨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컨펌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조금 움직임이 필요해요. 네. 행보 좀 하면서 돌파가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너무나도 거의 흐름이 만들러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도 추가 매수를 안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첫 번째 조건은 클리어 됐고 나머지 조건들 한 3-4개 남았는데 전부 다 클리어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HK이노에 이때 익절했던 물량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거 신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셔야겠죠. 노란톡방에서 신호 확 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또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 연출이 됐었죠. 위원님은 어떤 특징주들 보셨는지 또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 어떤 것들인지 체크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럼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늘 지수 밴드 전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오늘 양봉을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왜냐면 전날 미국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반등을 줬고 큰 일이 없었고 그러면 오늘 정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줄만 했는데 아침서부터 밀더니 계속 밀고 막판에 와서야지 이제 조금 들어주는데 장난도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사실 욕을 하고 싶지만 일단 참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거꾸로 움직이는 정말 답답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침 방송에서 제가 실점의 정수에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2850까지 열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점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2900은 그래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력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 거냐면 하락 N자까지 한번 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2850이고요. 이 저점을 과연 깰 것이냐
이걸 깬다라 그러면은 주성엔진부터 해서 삼성전자도 아마 성취 못할 겁니다. 지금 강하게 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야 다 죄다 빠질 텐데 그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빠진 건 과한 게 맞고 낙폭과대라 그러죠.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언제 반등을 주느냐 사실 이건데 얘네들이 지금 쉽게 밀어버리는 이 흐름들을 멈추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양봉이 안 나오고 계속 음봉이 나와서 그런데 함부로 지금 추가 매수를 잡기에는 지금 수급도 계속 꼬여 있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순매수를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밀어대는데 일단은 지금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하는 거는 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 지지가 되고 항상 양봉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을 보면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저렇게 1% 넘게 빠지고 종목들이 저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해요. 지금 중국 시장도 하방 경직을 주면서 어쨌든 버티는 모습 보여줬고 물론 지금 중국 시장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내일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니케이 시장도 전저점 자리 여기 27,500 이 자리 지지하면 이 자리만 지지하면 얘들은 뭐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러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내지는 여기서 박스권을 타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 시장 별일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혼자서 저점을 깰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들어주고 흔들어 놓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증시격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증권사 객장에 갓난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가 나타나면 상투징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갓난아기를 키울 때는 다른데 이제 신경 쓸 틈이 없는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증권사에 객장에 나올 정도라면 주식시장이 과열이 됐다라는 신호란 뜻이죠. 근데 지금 장은 그런 장은 아니에요. 뭐 작년에서 막 증시가 호황했을 때 작년 1월달 재작년 정도 있었을 건데 또 주식이란 주제로 대화를 할 때 대다수가 본인들이 수익이 낸 것들을 막 영웅감처럼 이런 거 수익 내서 이런 거 큰 수익 났다. 주식으로 해갖고 뭐 얼마큼 벌었다. 뭐 집 한 채 뭐 벌었다. 뭐 차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그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꺼려하고 거부감과 분노를 표출한다면 증시가 바닥을 찍은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아마 주식시장에서 아마 많이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에서 전자의 경우로 지금 얘기들 여러분이 나누는지 아니면 지금 거부감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들 주식 괜히 했다. 괜히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증시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만 하지 말라고 했을 뿐 여기서는 아직은 손절은 아닙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깔끔하게 저점이 깨지거나 박살이 나면 그리고 일본 시장도 좀 전에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본 시장 뭐 27,300이 깨지면 그러면 그때서는 뭐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시 시작하는 뭐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손절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4,000원이 깨지고 나면 14,000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는 밑으로 미국 시장도 크게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할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아주 말 안 듣고 마음 안 들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니까 아주 희망을 좀 갖고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티는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주성엔지니어링, 뭐 파트런, 뭐 등등 해갖고 종목들 뭐 IT 부품주를 보면 버티는 애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IT 대형주 섹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은 추가 매수가 뭐 편안하게 되려면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이게 61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에서는 주식에서 돈 벌기 쉽습니다. 그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참 주식하길 잘했다. 돈 벌기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61선 밑에서 전저점을 깰까 말까 하는 자리에서는 원래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버티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덜 깨지나 보세요. 지금 장중에는 그렇게 밀어놓고 장 끝나니까 열심히 지금 선물지수를 들어 올리죠. 일단은 이 선물지수를 봐서는 내일은 일단은 반등은 나오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잘 참으신 거고
뭐 대형주들도 지금 다 급락하고 뭐 최근에 뭐 셀트리온 형제들도 최근 5개월 동안에서 반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47%에서 딱 마이너스 50%딱 찍었습니다. 오늘 저점. 그렇게 찍었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최근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35% 뭐 40% 빠졌더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뭐 할 것 없이 이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지금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요게 1년치에 이게 한 달치예요. 12월 달에서 1월 달 기준으로 딱 한 달 보름 지났는데요. 마이너스 45% 빠졌어요.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금은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박스권으로 여전히 보고는 있고요. 2822와 3000으로 보세요. 이전에서는 3000과 3050의 박스권으로 회귀하게 되면 여기서도 재미있는 장이 펼쳐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진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바라기보다는 일단은 2822 저점만 지지가 되면 버티시고 다시 반등을 뭐 내일 주든 모레 주든 뭐 어쨌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00이 또 강력한 저항 라인이니까 그쯤 올라가면 한번 수익 났던 애들은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매매를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얘기가 작년도서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한번 움직인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유럽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는다는 이슈가 뭐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14일 장마간 후 한국조선해양은 그 대우조선해양과의 그 주식 기업 결합의 건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종 불허로 발표됨에 따라서 일단은 한국 및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에 대한 신고 철회를 통보했다라는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시장의 대형주들이 떨어지고 있고 얘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니까 일단 거기에 얹혀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많이 빠졌고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뭐 합병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주가의 크나큰 악재로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좋아서 얘기한 것보다는 지금 분석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11만 원이나 뭐 12만 원 쪽에 물려 있다. 그냥 냅두세요.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기에는 얘보다 빠진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얘도 지금 여기 5월 달서부터 빠진 걸로 따지게 되면은 얘도 한 40% 빠진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한 2달 동안에서 2달 동안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달 동안에 40% 빠진 애고요. 얘는 2달 동안에 빠진 게 별로 없죠, 얘는.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낙폭과대가 많았던 종목을 차라리 매매 공략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얘는 그냥 관망 내지는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버티는 쪽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악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계속 받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KT 서브마린인데요. 특수건설, 그다음에 KT 서브마린 이렇게 해저터널 관련주들, 뭐 우원개발 오늘 움직이는데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니까 종목들이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성우테크론, 뭐 노르페인트 전일 대비 오늘도 보면 또 가는 애들은 또 가거든요. 이게 이제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이만 움직이고 시장의 중심주라든지 대중주 많은 사람들이 공략했던 종목들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개별 잡행아주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딱 전형적인 1월 장세인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근데 시장이 말을 들어야 돼요. 시장이 양봉을 쭉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주고 3천을 안착을 해줘야 잡주도 움직이고 중형주도 움직이고 대중주도 움직이고 다 이렇게 좋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정말 일부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그 중에 이제 KT 서브마린도 그런 이제 해저터널 관련주 쪽인데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수도권, 도심철도 등 지하 공약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특수건설과 함께 아침에 움직였으나,
다 강하게 버티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죄다 다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 조정받으면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종목들 보면 그냥 단번에 그냥 죽어갖고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고 이런 식으로 거래 실렸다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올라갔다 밀리고 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특히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죠. 물론 고점에 있을 때에서는 굉장히 공략하기가 어렵지만 고점이 아니고 바닥권역에서만 붙어 있을 때에서 공략을 하면 또다시 재차 얘기가 또 나와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보다 좀 더 밀리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서도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마찬가지 요것도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밀려갖고 11,000원대 붙어 있으면 뭐 그 밑으로도 밀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박스권 매매로 돼간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 플러스 공약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을 쫓아만 안 다니고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을 리뷰를 했었던 거였고 최근에서도 300% 이상 수익이 날 거다라고 288%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290%대도 얘기해드렸는데 얘는 300%대가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314.1%로 올라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도 이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주성 엔진뿐만 아니라 PCB 관련주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PR 첨단 소재라든지 얘네들은 박살이 안 나요. 그래도 오늘 같은 장이 뭐 어떤 장이냐면 웃긴 장이죠. 왜냐면 일본 시장 플러스 나고 중국 시장 플러스 나고 유럽 시장 많이 안 빠지고 미국 시장은 반등 주고 오늘은 휴장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은 2822를 깨고 그러니까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의미가 이거예요. 2800점을 깨고 2850도 깨면은 2822도 깨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2500까지 밀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오늘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손절을 한번 발생을 시켜보려고 음봉으로 밀어봤는데 그런데 주성엔진부터 해갖고 파트론부터 해갖고 몇몇 일부 종목들 수급 좋은 애들 IT 부품주들은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한마디로 속임수란 얘기로 저는 일단 판단이 됩니다. 물론 2822가 깨지면 속임수가 아니겠지만 일단 오늘 흔들었던 흐름들 일단 속임수를 판단이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주성엔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성엔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성엔진행은 조만간에 뭐 25,000원 가겠지만 25,000원 가서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IT 부품주, 결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가 좀 받쳐줘야 그래야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도 IT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많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뭐 플렉서블, 카메라, 지금 갤럭시 S22 시리즈도 2월 9일 날에 언팩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을 기대를 하고 IT 섹터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있다. 뭐 때문에 주성엔진 때문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당연히 안 좋죠.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65점 양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도 지금에서 그냥 관망이에요. 65점 양이고요. 자, 반도체 장비주 뭐 주성엔진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아서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하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느끼는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여전히 반등 가능성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더 많은 소통 해보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소통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의 신의 한수로 4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